네, 오늘 정치권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또 하나 이슈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내일 이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야당에서는 정책 실패라고 강도 높게 연일 비판하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여야 나란히 들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든지 책임자를 바꾸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저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은 일회성 정책 아니다. 이번에는 이제 끝까지 간다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정책 실패 좀 인정해라. 그것도 시작하라 이러네요. 네. 일단 대통령께서는 확고한 의지는 일단 가졌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문제를 잡을 의지가 있어? 그리고 저거 너무 계속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야? 한마디로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했던 과정들이 연속돼 왔었던 것인데요. 이제 그러지 않겠다,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고 또 그것이 일정하게 지금 여론에 좀 반영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입니다. 그러기 전에 좀 사과하고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21번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과거 역대 정권이 지금 3년 차인데 그 정권 다 통틀어도 그렇게 많이 부동산 정책을 낸 정권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일단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다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 사과의 주체는 예. 누굽니까? 그건 대통령과 그거에 대한 부동산 정책. 얼마 전에 여당 이해찬 대표는 송구하다는 표현을 예, 몇 번 하면서 사과했잖아요. 민주당의 당 대표만 그것을 책임질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부동산 정책의 주체는 어쨌든 행정부잖아요. 예, 거기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께 사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보여서 왜냐하면 이것이 민심의 이반을 직접 느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통령의 지지가 그로 인해서 지금 빠지고 있고 또 특히 3040이라고 하는 지지층이 오히려 반감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화들짝 놀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하고 있는데 정치권의 행태나 또 고위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지금 정책 그 발언들이 국민들한테 과연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다 또 시장이 이것을 잘 작동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과 반성은 말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고요.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반포지까지 처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달 말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7월 안에 청와대 참모진들, 해당 참모진들 해소하라고 그랬는데 실장이 저러면 나머지 참모들 다 따라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이럴 때 사실 만시지탄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6개월 전에 노영민 실장 스스로가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때까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또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철저하게 뒷받침해줘야 될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이제까지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금방 우리 오신환 의원님께서 정치인들 반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반성이 왜 청와대에만 국한되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입법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입법부가 결국은 다주택 보유자들로 수두룩 빽빽하고 특정 정당은 40% 이상이 다주택 보유 정당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렇게 정부가 이런 안을 내놓는다고 한들 국회가 저 법안을 처리해 줄까? 또 이런 화살이 국회로 향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청와대만을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에게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솔선수범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그것에 대한 책임, 반성, 사과하라는 것은 어쨌든
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은 행정부에 수반 대통령과 그것을 집행하고 만들었던 정부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민들께 신뢰의 목소리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노영민 실장을 포함한 여전히 지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12명의 인사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6개월 전에 이미 발언을 했으면 지금쯤은 다 해소됐어야 되는데 예. 2명만 그것을 실천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것을 실천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더군다나 미래통합당의 의원들도 다주택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자유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국토위나 기재위에서 그 정책을 법률로서 만드는 그 의원들의 경우는 배제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빨리 매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오신환 의원님의 이런 의견들이 당론으로 네. 빨리 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당론은 있습니다. 저 혼자 정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의원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조금 전에 나온 대로요. 국회 내에서 좀 보면은요. 정책을 만드는 건 정부에서도 만들지만 입법화 과정에서는 국회 여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참여연대에서는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기재위원회하고 국토위원회의 위원들은 역시 이분들도 실거주 주택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택 모두 팔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요. 파는 것뿐만 아니라 예. 뭐 죽어도 못 팔겠다고 하면 배제시켜야죠. 위원회에서 배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다주택 논란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요. 두 채 보유하는 비난 대상에서 좀 제외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방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일주일에 5일 정도는 국회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주택이냐 아니냐 여부를 좀 판단할 필요가 근데 문제는 있겠고요. 뭐냐면 네. 만약에 그 예를 들어 인천은 너무 가까우니까요. 부산에는 한 의원이요. 네. 부산 지역구 의원이 부산에는 전세고 서울에가 자가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경우도 좀 많이 지적을 전세는 2주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요. 예.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 20대 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었고 제가 그 출마했던 지역구에 그 후보들도 보면 자기 지역은 전세를 살아요. 예. 그리고 서울에다가 집을 갖고 있습니다. 복수의 집도 네, 있고요. 복수의 집 두 채를 갖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 특히 강남 상구에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는 전세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집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단적으로 네. 보여준 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주호영 의원님 그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지역구 주민들과 그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질책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마 미래통합당 안에도 꽤나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 발표돼서 나왔고요. 저는 뭐 지금 2주택 보유자가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43명,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41명 정도 발표가 됐는데 저는 2주택 이상을 이제 다주택자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실제로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2주택을 보유한다고 해서 모두가 면제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기성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저는 단호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고, 다만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려 민주당에만 10명이 있어요. 5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강남 4구에 주택을 2채, 3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부터 때려잡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 그런 다음에 2주택 보유자들의 경우는 내용들을 바라보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당은 1주택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 민주당은 너네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다 자기 눈에 들 법부터 뽑아내야지. 저는 민주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정미 의원님, 정의당은 무조건 1주택이 당론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에도 3주택 뭐 이상자가 1주택을 가지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기 그래 때문에 없어서 미래통합당에도 5명이 있어요. 저는 모두 다 그런 측면에서 네.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그래요. 겁니다. 예. 지금 보니까는요.
이런 입법부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이제 소관 상임위 기재위나 국토위의 의원들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또 공급도 돼야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그 이낙연 의원이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서 서울 우선은 많은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니까 서울 지역의 그 주택 공급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게 됐는데 그 이제 지자체의 권한이잖아요. 박원순 시장한테 만나서 그린벨트를 풀어달라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실 이 항상 부동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공급 정책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500만 호 공급됐고 그중에서 250만 호가 결국은 부동산 투기 수요자들 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집 없는 42%의 사람들, 그리고 1인 가구 세대가 증가하면서 한 500만 가구 정도 되는 1인 가구들, 그리고 청년들, 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무엇인가? 결국 중대형 아파트들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에 세대책 주면서 젊은 사람들 사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공급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형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더 줘가지고 실제로 그 집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집 많이 짓는 거, 이거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공공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시장 내에서 잘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간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세 정책과 공급 정책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세 정책은 굉장히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약속을 한 것이니까, 저는 공급의 측면에서도 이것을 뒷받침을 해줘야 이것이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일부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지금 이미 법률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법률이 정한 제한보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그 용적률이 상한에 못 미치게 50%씩 낮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적률을 좀 상한 적용하는 쪽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여유가 충분히 생긴다. 한정된 땅에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는요. 알겠습니다. 법률에 250%가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200%로 제한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 안에 좀 합리적입니까? 어때요? 아니, 일단 그린벨트를 서울에서 덮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자기 발 찍는 일입니다. 지금 뭐 기후위기 얘기 계속하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을 더 불러 모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이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세금 정책을 일관되게 잘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이제는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 집을 시장으로 다시 내놓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지, 지금 왜 있는 집은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고 또 살 수도 없는 집을 또 다시 지어가지고 투기업자들을 다시 부추기는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10초만 해. 이종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의 특성이 변화됐거든요. 1인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주택 보유자가 내놓는 것을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지으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땅이 없어서 땅 위에다가 좀 용적률 높이자, 아니면 현재 우리 그나마 서울의 수도권 허파인 이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는 정말 자기 발등 찍는 것이다, 무모한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